안녕하세요. 토토웨이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공격수로 아르만다스 쿠치스를 선발의 주전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대표팀 대부분은 중소클럽 소속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탈리아 세리에 A 토리노 소속의 미드필더 그비다스 기네이티스가 그나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는 3-4-2-1 포메이션의 중심 미드필더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반면 핀란드는 보다 경험 많은 공격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무 푸키와 요엘 포안팔로가 주전 공격수 후보이며 최근 몰타전에서 결승골을 합작한 올리버 안트만과 벤자민 칼만도 공격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핀란드의 새 감독 야코 프리스는 첫 경기였던 몰타전에서 포백을 사용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유사한 수비 라인과 함께 바이엘은 레버쿠젠 소속의 골키퍼 루카스 흐라데츠키가 A매치 99번째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지난 금요일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내주고 24개의 슈팅을 허용했지만 결국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에게 81분의 결승골을 허용하며 0-1로 패했습니다. 이전 6번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서 무려 16골을 실점했던 리투아니아에게는 비교적 선전한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단 한 점도 얻지 못한 채 최하위로 강등됐고 최근 A매치 8연패 중이며 최근 30경기 중 단 4승에 그치는 등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 지휘봉을 잡은 에드가라스 얀카우스카스 감독은 이러한 부진의 흐름을 끊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오는 6월 몰타 원정이 승리를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로 평가됩니다. 핀란드는 과거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유로 2020 본선에 진출한 경험이 있고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 문턱까지 갔던 저력을 가진 팀입니다. 하지만 이후 부진으로 최근 네이션스리그에서는 조 최하위로 떨어졌고 결국 오랫동안 팀을 이끌었던 마르쿠 카네르바 감독이 떠나고 야코 프리스가 올해 초 새 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프리스 감독은 몰타 원정 경기에서 다소 불안한 1-0 승리를 거두며 데뷔전을 마쳤고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리투아니아처럼 낮은 순위의 팀을 상대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핀란드가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투아니아는 공간을 이용해 반격을 노릴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선수 구성과 실력에서 밀리는 만큼 9연패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마리노는 이번 경기에서 미드필더 미카엘 바티스티니가 결장하고 수비수 시모네 프란치오시와 함께 엘리코 골리누치도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사스올로 소속의 젊은 쌍둥이 형제 자코모 벤베누티와 토마소 벤베누티는 다시 대표팀에 소집되어 수비진에서 함께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키프로스전에서보다 더 수비적인 전술에서 기용될 전망입니다. 팀의 주장 마테오 비타이올리는 금요일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으나 이번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A매치 100경기 달성을 2경기 앞두게 됩니다. 한편 루체스코 감독이 이끄는 루마니아는 새 감독 체제이지만 유로 2024에서 활약했던 주축 선수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의 핵심 라두 드라구시는 올해 초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하며 이번 명단에서 제외되었고 크리스티안 마네아, 발렌틴 미하일라, 다리우스 올라루도 부상으로 빠졌습니다. 또한 최근 터키 보드룸스포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공격수 조르제 푸슈카시도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결정력이 부족했던 공격진의 알렉산드로 미트리차와 이아니스 아지 같은 선수들이 새롭게 출전할 수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에서 조 1위만 본선 진출이 가능한 어려운 구조 속에서 홈에서 보스니아에게 패한 것은 최악의 출발이었습니다. 보스니아는 직전까지 12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 중이던 팀이었고 조 1위 경쟁에서는 오스트리아가 가장 강력한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네이션스리그 일정으로 인해 예선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루마니아는 이번 주 일정을 선점할 기회로 여겼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작년 여름 유로 2024 본선 진출 과정에서 조 1위로 무패 통과했고 가을에는 네이션스리그에서 6전 전승으로 리그 승격을 이뤄내며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예선 첫 경기 패배로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나라 간 세 번째 공식 맞대결로 이전 두 번의 경기에서는 루마니아가 합계 9-1로 승리한 바 있습니다. 산마리노는 최근 네이션스리그에서 리그-C로 승격하며 역사적인 성과를 냈지만 지난 금요일 키프로스 원정에서는 현실의 벽을 실감했습니다. 이번 조 편성 안에서 산마리노가 승점을 기대할 수 있는 팀은 사실상 키프로스뿐이며 지금 흐름상 또다시 모든 예선 경기를 패배로 마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산마리노는 지금까지 월드컵과 유로 대회를 통틀어 총 163번의 예선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으며 무승부는 고작 3차례였고
마지막 무승부는 2013년 에스토니아와의 경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루마니아가 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마리노는 과거에 비해 대패 빈도는 줄었지만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며 루마니아는 금요일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다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알바니아는 부상을 입고 교체된 골키퍼 토마스 스트라코샤가 이번 경기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에란 카스트라티가 골문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27분 동안 활약한 공격수 아르만도 브로야는 상대 수비를 위협하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 자시르 아사니를 대신해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라트 짐시티, 아를린트 아예티, 일베르 라마다니, 크리스티안 아슬라니, 카짐 라치, 미르토 우주니 등이 중심축을 이룰 것입니다. 반면 안도라는 2026 FIFA 월드컵 유럽 예선 첫 경기에서 라트비아에 0대1로 패했으며 이번 경기에서는 여러 포지션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골문은 이케르 알바레즈가 계속 지킬 것으로 보이며 수비진은 막스 요베라, 크리스티안 가르시아, 이안 브라이언 올리베라로 구성될 전망입니다. 알바니아는 잉글랜드, 세르비아, 라트비아, 안도라와 함께 조에 속해 있으며 잉글랜드가 조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알바니아는 2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상 첫 월드컵 본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비뉴 감독은 2023년 1월 부임 이후 알바니아를 유로 2024 본선에 진출시키며 팀의 두 번째 유럽 선수권 출전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이탈리아, 크로아티아와 같은 강호들과 한 조에 속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지만 예선에서는 폴란드의 첫 경기에서 0대1로 패한 후 반등하며 조 1위로 마무리하는 저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도 첫 경기에서 잉글랜드에 0대2로 패했으며 실비뉴 감독은 당시처럼 빠르게 분위기를 반전시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실비뉴 체제하에서 최근 10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 중입니다. 안도라는 지금까지 월드컵 예선 63경기에서 단 4승을 기록했으며 최근 경기에서는 라트비아에 0대1로 패하며 공식 대회 16경기 연속 무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4경기에서는 단 한 차례만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콜도 알바레즈 감독은 이번 경기를 통해 이변을 일으키며 2위 가능성을 살려보려 하지만 과거 기록은 안도라에게 불리합니다. 안도라는 알바니아와의 최근 5차례 맞대결에서 4패 1무를 기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경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알바니아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알바니아는 안도라와의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했고 안도라는 최근 10경기 중 9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알바니아가 무실점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의 분석을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폴란드는 미알 프로비에시 감독 체제에서 주로 3-5-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팀의 핵심인 공격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카롤 쉬비데르스키와 함께 투톱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부상이 발생했습니다. 토리노의 수비수 세바스티안 발루키에비치와 인터 밀란의 윙백 니콜라 잘레프스키는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제외되었으며 정예 멤버인 파벨 다비도비치와 부주장 피오트르 지엘린스키 역시 리투아니아전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골키퍼는 볼로냐의 루카슈 스코롭스키가 주전으로 낙점되었으며 바르토미에이 드라고프스키와 마르신 불카는 벤치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대팀 몰타는 핀란드를 상대로 예상 외로 선전했지만 후반 막판 커트쇼가 퇴장을 당해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수비진에는 엘리코 페페나 전 레인저스 수비수 마일스 비어만이 대신 투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골문은 베테랑 골키퍼 헨리 보넬로가 지키며 랭스 소속 공격형 미드필더 테디 테우마가 중원과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UEFA 네이션스 리그에서 스코틀랜드에 패하며 일부 리그 잔류에 실패했고 이번 2026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는 강한 출발을 원했습니다. 지난 리투아니아를 홈으로 불러들여 점유율과 슈팅수에서 압도했지만 결정적인 골은 경기 종료 직전 레반도프스키가 넣은 한 골이었습니다. 네이션스 리그에서 6경기 동안 16실점을 기록하며 수비에 어려움을 겪었던 폴란드는 이번 경기에서 12경기 만에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폴란드는 여름에 몰도바와 친선전을 치른 후 가을에는 더 어려운 상대들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어 지금은 승점을 쌓을 중요한 시기입니다. 같은 조에 속한 핀란드가 주요 경쟁자로 보이며 조 1위는 네덜란드와 스페인 중 네이션스리그 8강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폴란드는 최근 6번의 월드컵 중 4번이나 본선에 진출했던 전력이 있어 이번 예선의 최소 목표는 조 2위 확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몰타는 새로운 감독 에밀리오 데 레오 아래 기대 이상의 경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세리에A의 여러 팀에서 미하일로비치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몰타는 핀란드전에서 0대1로 패했지만 강한 저항을 펼쳤습니다. 2023년 네이션스리그에서는 4경기에서 단 2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리그 D조 2위를 차지하고 홈에서는 2승을 거두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몰타는 최근 원정 4경기 중 3경기를 패하며 13실점을 기록했고 월드컵 및 유로 예선 최근 25경기에서 21패를 당했습니다. 다만 수비 조직력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대부분 하위권 국가를 상대로 한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는 공격력에 다소 기복이 있긴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한 다득점 승리를 통해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할 것입니다. 몰타는 수비적으로 버틸 수 있더라도 전력 차를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보스니아는 현재 셰필드 유나이티드 소속 수비수 아넬 아흐메드 후지치가 불화로 인해 계속해서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수비수 유수프 가지베고비치도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결장합니다. 데니스 하지카두니치, 데니스 후세인바시치, 이페트 자코바치 등 일부 주요 자원들도 빠졌고 전체적으로 젊은 선수들 위주의 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20경기 이상 A매치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는 단 4명뿐입니다. 그중 한 명인 주장 에딘 제코는 지난 루마니아전에서 140번째 A매치를 기록했고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루마니아전에서 데뷔한 아마르 메미치와 결승골을 넣은 아르민 기고비치 등 신예들의 활약에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반면 키프로스는 감독이 교체되었음에도 11월 발표됐던 명단과 동일한 선수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금요일 산마리노전 선발 라인업에서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 최약체인 산마리노를 상대로 공격적인 전술을 택했으나 이번 보스니아 원정에서는 보다 신중한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 핵심 니콜라스 이오아누가 결장하지만 전 감독 캐츠바이아 체제에서 비판받았던 500 전술은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스니아는 금요일 루마니아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예선을 기분 좋게 시작했습니다. 12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부진 속에서 시작된 경기였지만 아르민 기고비치의 전반 초반 결승골로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이전 유로 2024 예선과 네이션스리그에서는 극심한 부진을 겪었던 보스니아는 네이션스리그 리그 A에서 6경기 동안 17실점을 허용하며 강등당했고 유로 예선에서도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팀에게 패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8점 차로 뒤진 채 조 4위로 마감한 결과는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진출 이후 급격히 떨어진 전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대는 FIFA 랭킹에서 보스니아보다 56계단 아래인 키프로스이기 때문에 보스니아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경기입니다. 키프로스는 2014년 보스니아 원정에서 깜짝 승리를 거둔 전적이 있으며 2017년 니코시아에서는 0대2로 뒤지던 경기를 3대2로 뒤집으며 다시 한번 이긴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키프로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현재 조 1위에 올라 있으며 지난 금요일 산마리노를 2대0으로 꺾으며 새로운 감독 만지오스 체제에서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하지만 과거 네이션스리그에서도 루마니아와 코소보에게 대패를 당하는 등 원정 경기력은 여전히 문제이며 마지막 원정 예선 승리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에는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보스니아 같은 강팀들이 포진해 있어 조 1위를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키프로스는 최근 경기력에서 약간의 개선을 보이고 있지만 랭킹과 전력 모두 보스니아의 열세인 상황입니다. 보스니아는 첫 경기에서 루마니아를 꺾으며 좋은 출발을 했고 홈에서는 9경기 만에 무실점 경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보스니아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잉글랜드는 알바니아와의 경기에서 루이스 스켈리와 해리 케인이 찬사를 받은 가운데 교체 출전한 앤서니 고드는 안타까운 부상을 당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고드는 마커스 레시포드를 대신해 후반전에 투입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관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는 월요일 경기에 출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든을 제외하면 토마스 투엘 감독은 금요일 경기와 거의 동일한 선수단을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선수들을 실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 조던 핸더슨, 레비 코릴, 제로드 보웬 등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든의 공백으로 인해 모건 깁스 화이트가 이번 경기에는 벤치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라트비아는 안도라와의 경기에서 별다른 부상 없이 경기를 마쳤습니다. 미드필더 데니스 멜릭스는 전반 종료 후 시츠와 교체되었지만 이는 니콜라토 감독의 전술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시츠는 네덜란드 2부 리그 헬몬트 스포츠 소속으로 공격에서 적극성을 보여주며 드미트리스 젤렌코브스나 블라디슬라프 구트코프스키를 대체할 수 있는 옵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잉글랜드는 토마스 투엘 감독의 데뷔전에서 알바니아를 2대0으로 꺾고 기분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 잉글랜드는 이 승리로 조 선두에 올랐으며
11월까지 이어질 예선에서 그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잉글랜드는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2009년 우크라이나전 패배 이후 32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홈에서는 2000년 독일전 이후 월드컵 예선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트비아는 독립 이후 8번의 월드컵 본선 도전에서 모두 실패했지만 이번 예선 첫 경기에서 안도라를 1대0으로 꺾고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다리오 시치가 결승 헤더골을 넣으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라트비아는 잉글랜드와 동률이지만 골득실 차로 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가 아직 예선을 시작하지 않았고 알바니아도 반등을 노리고 있어 라트비아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라트비아는 최근 UEFA 네이션스리그에서 조 최하위로 마치며 강등 위기에 있으며 향후 지브롤터와의 플레이오프 결과에 따라 리그 D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트비아는 최근 월드컵 예선 원정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2021년에는 터키와 노르웨이와 무승부를 거두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잉글랜드는 전력상 한참 아래인 라트비아를 상대로는 무난한 승리가 예상됩니다. 라트비아의 수비로는 잉글랜드의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